글로벌 비트 출발합니다. 참 날씨만큼 변동성도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은 참 어려운 달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지표들도 그렇지만 지금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투자 난이도가 더욱더 높아지는 분위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도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은요. 오늘 시장에는 오히려 금리 그리고 종목별로 전해졌던 악재들이 하락 재료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3대 지수 종가 상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모두 하락입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이 장중에 10시쯤을 부근으로 해서 10년물 금리가 13bp나 치솟았습니다. 그러면서 반년내 최고가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한 차례 탄력을 잃는 모양새였습니다. 그 이후로 빅테크주들, 애플, 세일즈포스 이런 종목들이 낙폭이 확대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이 된 채 거래를 마치는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이제 연초 대비 상승률이 거의 보합권에 불과합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4만 달러 포인트 선 고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단기간에 빠르게 이렇게 시장 상황이 반전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게 11개 업종이 일제히 하락을 했고 그 가운데서도 기술주, 부동산 섹터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섹터 내에서는 이 대표적인 종목을 기입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고금리에 취약한 대표적인 섹터이기 때문인데요. 금리가 높아지다 보면 집을 사기가 어렵고 또 신규 프로젝트 착공도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종목들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기술 섹터의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은 오늘은 세일즈포스를 꼽아봐야겠습니다.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죠. 인포메티카를 인수하기 위한 논의를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 클라우드와 시스템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소식에 세일즈포스 그리고 인포메티카의 주가가 함께 내려가는 그런 양상을 그려나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하락했던 섹터로는 커뮤니케이션, 임의 소비재까지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 커뮤니케이션 섹터 내에서는 알파벳과 메타의 주가가 동반으로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이 캐나다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제부터 뉴스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라는 법안이 앞서 통과된 바가 있었고 구글 측에서 이 법안의 영향력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매체에서 지급하는 뉴스들을 일시적으로 우리 플랫폼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떤 플랫폼의 정보 제공 능력 혹은 신뢰도 이런 것과 또 맞물릴 수 있는 이슈이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 알파벳과 메타의 주가는 오늘 내림세를 그리는 양상이었습니다. 그 밖에 전체적인 종목별 분위기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경기 방어주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그리고 금융주 내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붉은색을 띠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소식을 우측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애플의 경우에는 1분기 아이폰 출하량이 10%나 감소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어떤 새로운 혁신 동력을 잃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감을 많이 안고 있는 애플인데 전통적인 아주 이 레거시적인 아이폰 카테고리마저 힘을 잃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주가는 오늘 2% 넘는 감소세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도 오늘 악재로 작용했던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전 세계 인력을 10% 이상 감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소 14,000명에 달하는 인원을 이제 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전기차 시장이 침체되어 있구나라는 시그널로 해석이 되면서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5.6%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실적을 전했습니다. 그 실적 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1분기 이익이 무려 28%나 급증을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경신을 했는데요. 기업 인수 그리고 거래 회복에 따른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금 더 자세한 인사이트는 뒤이은 코너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쿠팡입니다. 시티 측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구독료가 인상이 됐다 보니까 대거 회원들이 이탈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부상이 됐었는데 시티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배송 서비스가 워낙 잘 자리 잡아 있다 보니까 회원 이탈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서 쿠팡의 주가의 경우에는 오늘 1.8%의 상승세를 그렸습니다. 21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는 로지텍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의 투자 의견 하향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중립에서 이제 비중 축소 의견으로 하향을 했는데 현재 시장에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과도하다. 실질적으로는 2027년까지 연간 매출 성장률이 3%에 불과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로지텍의 주가는 그러면서 오늘 6%의 급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레딧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수의 월가 기관에서 오늘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그 화면을 캡처본을 가지고 왔는데요. 무려 10개 기관에서 이렇게 커버리지를 바로 오늘 게시를 하고 있고 바로 이쪽을 보면은 투자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보유 의견을 내놓고 있는 기관이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그리고 JP 모건까지 있고요. 매수 의견의 경우에는 니드엠과 파이퍼 샌들러 측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moderate buy, 그러니까 살짝 매수 쪽에 기울어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소식까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 발행 소식에 일단 급락세를 나타냈고 이와는 별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전에 성추문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지급했다. 이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바로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가는 20% 가까운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간밤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주요 외신 헤드라인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중동 관련 이슈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간밤에 특히 장 막판에 지수가 크게 내림세를 보였죠. 그 배경에는 바로 이 CNN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란에 대한 보복을 고심하던 와중에 이스라엘 쪽에서 계속되는 보복 공격의 가능성이 커지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CNN이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이스라엘 군 참모총장이 이란에 대해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도 이 이야기를 밝힌 바가 있는데 일단 이 소식과 관련해서 지수는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전장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3대 지수였는데 소매 판매 지표와 더불어서 중동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란의 확전 자제 움직임이 주말 사이에 나오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초반에 보였는데요. 그러다가 낙폭을 급격하게 줄여나가는 모습을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85.6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던 WTI 원유 선물이었고요. 브렌트유도 여전히 90달러 위쪽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오름세를 보였던 금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2,400달러 선까지도 터치를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여주곤 있습니다만 결국에 이렇게 위기 상황에는 결국 금이다라는 이야기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JP모건과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2,700달러 선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금에 대한 수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함께 보시죠. 63,000달러 선까지 내려오면서 사상 최고가였던 73,000달러 대비 이제 $10,000가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감기가 다가올수록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전망치는 높아지는데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 자체 가격 움직임은 하락 흐름을 그리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역시 전일 같은 시간과 대비해서 2.37% 떨어진 3,00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던 또 다른 이슈를 저희가 짚어봐야 될 텐데요. CNBC의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가 월가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발표가 됐는데 3월 소매 판매 지표 0.7% 상승이었습니다. 월가의 예상치는 0.3%였는데 시장을 어떻게 끌어내렸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월가의 공포 게이지인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11.27% 오른 19.26까지 치솟으며 올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엔 중동 지역의 전쟁과 관련한 불안감도 있지만 여전히 뜨거운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에서도 기인한 걸로 풀이됩니다. 미 상무부는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한 796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치인 0.3%를 훨씬 웃돈 수치로 전년 대비로는 4% 늘어났습니다. 2월 소매 판매 증가율도 기존 0.6%에서 0.9%로 상향 조정되는데 유가 상승으로 주유소 매출이 전월 대비 2.1% 증가하면서 전체 소매 판매 수치를 끌어올렸습니다.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분야는 온라인 판매로 2.7%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소비는 국내 총생산 GDP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당분간 미국 경제는 호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미국의 소매 판매 추이를 먼저 짚어봐야 될 텐데 물론 미국의 소매 판매는 연말에 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시금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앞서서 저희가 지난주에 CPI 데이터를 받아봤습니다. CPI가 치솟는 모습을 다시 보여준다는 것은 다시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3월의 소매 판매가 이렇게 다시금 월가의 예상치를 0.4%포인트가량 뛰어넘는 수치로 발표가 됐다는 것이죠. GDP의 변화 추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1.1%가량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전 2023년보다도 전에 고성장을 맞이했던 GDP의 고성장을 보여줬던 시기와 이제 맞물려서 상당히 좋은 경기 호조세를 보여줄 거라는 것인데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도 함께 저희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으면서 소매 판매까지 지탱을 해준다는 것은 미국의 경기가 견조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고 있는데 연은 내에서 상당히 또 발언권이 큰 인물이죠. 뉴욕 연은 총재인 존 윌리엄스 총재가 간밤에 발언이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 호조는 견조한 경기 펀더멘탈에 기인을 하고 있다라고 이번 소매 판매 지표를 분석을 했고요. 최근 물가 지표가 물론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추세를 바꿀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는 발언도 함께 내놨습니다. 현재 통화 정책은 적절한 수준에서 긴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는 연내 2차례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인하가 예상된다라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사실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에 의해서 시장이 조금 더 탄력을 받았던 것도 있었는데 장 후반에 나온 아무래도 중동발 리스크가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내린 데 더욱더 크게 일조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다음 소식까지 함께 보시죠. 앞서서 체린 앵커가 각 종목별로 이슈가 또 혼재를 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더욱더 크게 키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애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점유율이 2위로 내려왔고 삼성은 견조하게 1위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애플의 입지가 점차적으로 불안해지고 있는 흐름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봐야겠습니다. 미국 애플의 올해 1분기 전 세계 아이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시장 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3월 아이폰 출하량은 총 5,010만 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6% 줄어든 규모입니다. IDC는 애플의 1분기 아이폰 출하량 감소폭이 코로나19로 공급망이 마비됐던 2022년 이후 가장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이폰 출하량의 감소는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상위 5개 제조업체의 총 출하량이 같은 기간 증가했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상위 5개 업체는 삼성, 애플, 샤오미, 트랜션, 오포로 이 5개 업체의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7.8% 늘어나 2억 8,94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도 소폭 줄기는 했습니다. 0.7%가량 줄어들면서 애플을 앞지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애플의 감소폭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이죠. 사실 1위를 수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애플의 큰 폭의 감소세에 비해서 샤오미나 트랜션의 상승세는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만큼 애플이 2위 자리도 수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 섞인 시선이 자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애플이 이렇게 출하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음 장에 있습니다. 애플의 중국 내의 입지가 점차적으로 불안해지고 있다는 것인데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애플이 상당히 좀 느린 발걸음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와 더불어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인데 애플이 이 중국 시장에서의 축소를 타개하기 위해서 인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빠르게 스마트폰 점유율을 다시금 회복하기에는 또 하나의 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글로벌 인력의 10% 또는 그 이상을 감축하려고 한다라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머스크 CEO의 주주 서한, 공개 서한에서 확인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내용들을 적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를 인용해 전 세계적으로 직원 수를 10% 이상 줄인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최소 14,000명 이상을 해고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보다 더 싫은 건 없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이는 우리 조직을 슬림화하고 혁신적이며 다음 성장 단계 주기로 도약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테슬라가 현재 가격 추이와 함께 글로벌 인력을 얼마나 늘려왔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인력 감축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를 반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계속해서 가격을 2024년 들어서 감축을 해오고 있고 그나마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다시금 가격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근 3년 동안 급격하게 인력을 늘려왔던 테슬라인데 그렇다면 테슬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어떤지 하이브리드 차량의 성장세와 함께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주황색, 테슬라와 같은 EV 전기차는 파란 색깔 바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이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입지를 늘려가고 있는 것과 반대로 전기차는 계속되는 성장세 속에서 다시금 바가 좀 꺾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도 물론 바의 길이가 다소간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그 추세가 전기차의 하락세가 훨씬 더 가파르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테슬라가 이 위기를 인력 감축 이상으로 또 어떻게 타개를 해 나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